안녕하세요. 자, 221회 문제 10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4월 1일 날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된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100주를 주당 15원에 매수. 자, 수표를 발행하여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고, 자, 취득 부대 비용은 없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외에 다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자, 주식에 관한 자료. 자, 그러면 한국은 X2년 말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분 중,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다가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누계액을 얼마로 표시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그림 그리자 그랬죠. 자, 얼마에 취득을 했어요? 100주를 주당 15원에, 그러면 1,500원에 취득했죠? 1,500원에 취득했다가 X1년 말에 주가가 얼마가 됐느냐? 14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400원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X2년 3월 25일 날 주식회사 서울로부터 배당금을 125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배당금을 받는 거는 당기 수익이죠. 자, 현금이 125원. 그리고 얘는 배당금 수익이 되죠. 자, 그러면 배당금 수익, 얘는 당기 손익으로 가죠. IS의 수익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랬다가 X2년 말 주식회사 서울의 주당 시가가 17원이 됐대요. 그러면 17원이 되면은 얘는 1,700원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타 포괄손익은 요거하고 요것만 보는 거죠. 그러면 1,500원이 1,700원이 됐으니까 200원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이 되고, 그거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야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00원이 플러스 된다. 자, 11번 주식회사 합격은 X1년 초에 2만 원을 취득하여 또 기타 포괄로 분류. 그러면 역시 자,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이대로 그려주고, 자, 취득은 얼마에 했느냐? 2만 원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X1년 말에는 28,000원, 그 다음에 X2년 말에는 16,000원. 자, 얘가 16,000원이 됐다.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 포괄손익과, 자, X2년도 재무상태표상,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얼마겠느냐. 자, 그럼 먼저 지금 X2년도에는 기타 포괄손익이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면 X 요거는 1년이고 X2년이죠. 그러면 X2년도에는 12,000원이 마이너스 됐네. 자,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은 마이너스 12,00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얼마가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요걸 보면 되는 거죠. 자, 2만 원에 샀는데 16,000원이 됐으니까 4,000원만 손실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앞에 거는 마이너스 12,000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누적 개념이니까, 자, 최초 여기하고 여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000원 하여 5번만 정답. 자, 넘어갑니다. 12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A회사 주식을 4,000원에 취득했다가 X1년 말에 4,8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또 역시 그림 그려서 이해. 자, 먼저 1,000주를 4,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죠. 자, 그랬다가 X1년 말에는 4,8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4,800원이 되면은 얘는 480만 원이 된 거죠. 자, 400만 원에 샀다가 자, 480만 원이 됐고,
그랬다가 X2년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반을 주당 4,400원에 팔았네요. 그러면 5420, 5420, 220에 팔았죠. 얘를 이제 220만 원에 자 절반을 처분한 거다. 그러면 얘를 자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측정한 경우 자 처분손익은 얼마냐? 그러면 당기손익은요 얘가 없어지는 거죠. 얘로 바뀌었어. 근데 요거의 반이니까 240만 원을 얼마에 팔았어요? 220에 팔았으니까 얘를 당기손익으로 했다면 20만 원이 손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분 손실 20. 그러면 정답은 뭐 1번밖에 없네요. 3번도 있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기타 포괄로 가야죠. 자, 기타 포괄은 400이 480, 그 다음에 220의 처분. 자, 그럼 기타 포괄은 뭐하고 뭘 봐야 돼요? 이거 볼 필요가 없죠?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하면은 요 중에 반 200만 원을 220에 팔았어요. 그럼 여기는 처분 이익이 20이 되는 거죠. 이 그림만 그리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삐끼 문제가 이거예요.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주식이죠. 자, X1년 초 A 회사의 주식인데 자, 기타 포괄손익 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자, 이 처분손익을 얼로 보내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죠. 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으로는 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랬기 때문에 자, 이익잉여금으로 가지 당기순이익으로는 안 간다.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만 정답이 되는 거다. 자,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은 요거를 20만 원 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은 요거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대체를 하는 거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0. 항상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6월 말 주식 A와 B를 800원과 960원에 취득하여 주식 A는 당기순이익으로 주식 B는 기타 포괄로 분류했습니다. 보유 기간 중 해당 주식의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자, 설명으로써 옳은 것이다. 자, 무조건 그림 그려서 이해하셔야죠. 자, 우선 주식 A. 자, 주식 A는 얘는 당기손익으로 분류했어요. 그 다음에 주식 B. 자, 주식 B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A는 얼마에 취득했느냐? 800원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주식 B는 960원에 취득을 했죠. 그랬다가 X1년 말 880원, 920원. 자, 880원이 됐고, 얘는 920원이 됐고, 그 다음에 X2년 말에는 760에 1000원. 자, 얘는 760에 1000원. 자, 그랬다가, 자, 요게 이제 X1년, X2년, 그 다음에는 X3년도에 830에 매각. 자, 얘는 X3년에 970원에 매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당기손익은 얘가 돼요. 그러면 플러스 80원 이익이죠. 그 다음 얘가 되니까 120원 손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760원을 830원에 팔았으니까 70원의 처분 이익이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기타 포괄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0이죠.
자, 이 상태에서는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와 얘를 비교하니까 플러스 40. 자, 그 다음에 얘는 970원에 플러스면은 얘하고 얘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10원이 이익인데 요거는 당기 손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자, 이익잉여금으로 10원이 플러스 되는 거죠. 요것만 좀 이해하시면, 자, 1번 X1년도 당기순이익은 40원이 증가한다. 자, X1년도 당기순이익은 얘는 80원이 증가하겠죠. 얘는 기타 포괄이니까 당기순이익에 안 가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자, 2번 X1년도 기타 포괄 손익은 50원이 증가한다. 아니요, 40원이 감소하죠. 기타 포괄은. 3번 X2년 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표시된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은 20원이다. 40원이죠. 자, 4번 X2년도 당기 순이익은 120원이 감소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얘놈만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X3년도 금융자산의 처분이익은 20원이다. 70원이죠. 자, 처분이익은 70원. 얘는 당기순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답은 4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항상 얘는 그림 그려서 이렇게 T자로 그림 그려서 이해하시면은 아주 쉽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4번 주식회사 한국이 X1년도에 취득하여 X1년 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 동금융자산의 기말평가가 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는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했고 그 다음에는 기타 포괄로 인식을 했네. 자, 얼마에 취득했어요? 3, 4, 5, 1, 8. 얘는 3, 4, 5, 얘는 1, 8. 그 다음에 X1년 말 공정가치가 4, 4, 5. 얘는 4, 4, 5. 그 다음에 얘는 23,000원. 그럼 얘는 당기순이익이니까 44,500에서 34,500원 빼면은 만원 이익이죠. 얘는 당기순이익이 반영하니까 만원 이익이고 얘는 자 5,000원이 늘어났는데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이죠. 당기순이익에 가지 않는다. 자, 따라서 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요거 하나죠. 요것만 간다. 자, 15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3년 후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를 취득하고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자, 주식회사 한국이 X1년도에 인식할 이자 수익. 요거는 사채를 뒤집어 놓은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사채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장유유서. 자, 액면은 100만 원인데 얘를 얼마에 샀느냐? 951963에 샀네. 951963. 자, 그 다음에 유효이자가 12%. 그 다음에 액면이자, 표시이자는 10%. 자,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자, 먼저 951963 곱하기 12%. 그러면 여기가 114236이죠. 자, 얘는 10만 원이고 그러면 차액이 14,236원. 그러면 얘는 966, 자, 199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가 사채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사채를 발행한 사람, 그 사람은 대변의 사채 100만 원. 자, 현금은 얼마가 들어와요?
951963. 그러면 여기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8,037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자, 이자 비용이 114236. 그런데 현금이 얼마나 가요? 10만 원. 그러면 14,236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지죠. 요게 사채고, 반대로 요런 사채를 매입한 사람은 만기까지 보유하겠대요. 그러면 차변에 삼각호 원가 측정 금융자산 취득가격 951963. 자, 현금이 951963 이렇게 취득을 했죠. 자, 1년이 지나면 이 친구는 이자를 받는 거니까 114236이 자, 요게 이제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자, 이자 수익이 114,236원인데 자, 현금은 얼마만 들어와요? 액면 이자 10만 원만 들어오죠. 그러면 14,236원이 요게 이제 삼각호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966199가 되고 점점 늘어나서 만기가 되면 딱 100만 원이 정확하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삼각호 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채를 역으로 장유유서만 그리시면 끝.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X1년도에 인식할 이자 수익을 물어봤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정답 114236원이 정답이 된다. 자, 넘어갑니다. 자, 16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회사채를 87566에 구입하여 삼각호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똑같죠?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먼저 87566 그 다음에 유효이자는 자, 유효이자는 얼마가 나왔어요? 몰라. 자, 그 다음에 액면이자는 표시이자 5%. 그러면 이거는 액면은 10만 원이죠? 자, 그랬는데 X1년도에 이자 수익이 8757이래요. 그러면 얘가 8757이다. 그러면 얘에다가 시장이자를 곱한 게 요거죠? 그러면 얘 나누기 얘 하면은 유효이자율은 10%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여기는 10만 원에 5%, 5천 원이 되니까 여기는 375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91,000 자, 91,323원. 자, 만나보겠습니다. 87566 플러스 3757 그러면 91323 끝. 자, 문제가 요구하는 자, 이럴 때 X2년과 X3년에 인식할 이자 수익의 합계. 그럼 요거하고 한 년 더 하라는 거죠. 요거. 그러면 여기는 9132 5,000원. 그러면 4132. 자, 4132. 그러면 95455. 그러면 요놈의 10% 9,546원 되겠네요.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한 거. 자, 따라서 9132 플러스 9546 자, 더하시면 18678이네. 자, 18678 요게 정답이죠. 자, 여기서 끝수는 가장 비슷한 거 하는 거니까 여기 정답에는 18678하고 가장 비슷한 것은 18677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번만 정답이 된다. 저 맨 끝에 보세요. 단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자, 17번. 만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하여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측정한다. 발행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X 2년 초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 이건 뭐 더 안 해도 되겠죠? 자. 불안해요. 한 번 더 하지 뭐. 장유 유서. 자, 104-9732. 104-9732. 자, 유효이자는 10%. 그 다음에 표시이자는 12%. 자, 그러면은, 해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야? 104973. 얘는 12만 원이죠? 그럼 15,027원. 그럼 15,027원을 차감. 자, 그러면 얘는 1034, 자, 70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X 2년 초 금융자산 장부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렇게 나온다. 만약에 X 3년 초를 물어보면 요거하고 똑같이 한 번만 더 가서 여기에 나온 답.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18번. 나 맨날 똑같은 거네요. 자, 뭐야? 주식회사 강북은 X 1년 3월, X 1년 1월에 3년 만기 사채를 480에 취득하고, 자,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자, 이번에는 뭐야? 520에 매각했다면 처분손익. 자, 똑같아요. 우리는 장유유서. 자, 장부가액은 480.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은 10%. 자, 액면이자율은 8%. 그러면 여기는 48만 원. 여기는 40만 원이죠. 자, 요거의 액면이 500이니까 요거의 액면이자는 5, 8, 2, 40. 그러면 요게 8만 원. 그러면 480에 8만 원으로. 자, 그런데 X 1년 12월 말일 날, 자,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520에 팔았대요. 이놈을, 자, 520에 팔았으면, 자, 차액이 얼마 나와? 32만 원 나오나요? 자, 32만 원의 처분이익이 나온다. 자, 4번이 정답이죠? 맨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주식회사 대한은 주식회사 민국이 X 1년 1월 1일 날 발행한 사채를 95434에 취득하여 이번에는 기타 포괄로 분류했대요. 자,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15%고, 자, 공정가치는 95,000원이다. 자, 주식회사 대한이 동금융자산과 관련하여 X 1년도에 인식할 총 포괄이익은 얼마냐?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다만 주의할 게, 채무증권은 우선, 자, 상각후 원가하고 똑같이 평가는 먼저 해야 돼요. 자, 먼저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을 먼저 구합니다. 자, 얼마냐? 95434. 그리고 유효이자는 15%. 그 다음에 표시이자는 13%. 그럼 이거 보자고요. 자, 95,434를 자, 15% 하면 14,315원. 얘는 13,000원이죠? 그러면 1,315원. 그럼 얘는 96749예요. 여기 상각후 장부 금액인데 얘가 지금 공정가치가 얼마로 평가됐어요? 95,000원에 평가됐죠? 그러면 여기서 자, 96749에서 자, 95,000원을 빼면은 얼마 나와요?
자, 1749원에 뭐가 나옵니까? 평가 손실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1749원에 평가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 X1년도에 인식할 총 포괄이익은 얼마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선 여기서 얼마 나왔어요? 이자 수익이 14315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얼마가 마이너스 됐습니까? 1749원이 마이너스 된 거죠? 자, 그러므로 이 X1년도에 인식할 총 포괄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요거에서 요거 뺀 거. 1749, 자, 14315에서 1749, 그러면 12566인가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단하죠? 자, 넘어갑니다. 20번. 자, 금융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거.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이론이니까 자꾸 공부하시고, 자,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1번, 지분상품은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지분상품은 주식이니까 두 가지예요. 자, 지분상품은 당기손익, 공정가치하고 기타 포괄, 그 다음에 채무증권. 자, 채무증권 공사채는 세 개죠. 단기, 기타, 삼각호. 이렇게. 자, 그래서 지분상품에는 이게 없죠. 삼각호. 맞고. 2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기타 포괄이익이다. 아니죠? 자,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는 단기 수익으로 가야죠. 2번이 바로 틀렸죠. 자, 3번, 4번, 5번은 그대로 자꾸 읽어주시고. 자, 21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투자 목적으로 A사채와 B사채를 취득했고 A사채로부터 원리금 수취와 매매 차익 모두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은 A사채는 뭐야? 원리금 수취도 하고 매매 차익 모두를 기대하고 있대요. 그러면 기타 포괄로 가라 이 소리죠. 중간에 절대 팔지 않겠다. 그러면 삼각구로 가는 거고. 자, B 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기타 포괄로 인식한대요. 그러면 둘 다 기타 포괄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1번 주식회사 한국은 A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 포괄로 인식하죠. 2번 주식회사 한국은 A사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 수익을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평가 전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 포괄로 가는 거죠. 오케이. 자, 3번 주식회사 한국이 A사채를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단기손익으로 분류.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재분류는 상당히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관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요거예요. 주식은 재분류가 안 되죠. 이거는 얘로 가면 얘로 가고 얘로 가면 얘로 가는데 얘네들은 얘가 얘나 얘로 갈 수 있고 얘는 얘나 얘라 갈 수 있고 얘는 얘나 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얘는 일루도 갈 수 있고 일루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자, 기타는요, 일루도 갈 수 있고, 일루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삼각구 원가. 자, 얘도 단기, 기타, 이렇게 갑니다. 그럼 딴 건 다 잊어버리시고, 간단하게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기타에서 단기로 가는 경우, 삼각구 원가에서 단기로 가는 경우, 이때에는 그 차이를 단기 손익으로 반영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기타를 단기로, 삼각구 원가를 단기로 가는 경우 거기서 나타나는 공정가치 변동액은 그냥 단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요거 하나만 딱 외워두시라고요.
딴 거는 쳐다보지도 말아요. 안 나온다니까 거의.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자, 주식회사 한국이 자, A사채 기타 포괄이죠. 자, 기타 포괄을 지금 얼로 보낸대요. 단기로 분류하는 경우 자, 이때 그 누계액은 단기 손익으로 간다. 그래서 3번도 맞는 거죠. 4번 주식회사 한국이 B 주식으로 인하여 배당한 수령한 배당금은 무조건 기타로 가는 게 아니라 단기 손익으로 가야죠. 자, 5번 주식회사 한국이 B 주식을 처분할 때 기인식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요. 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자, 처분한 경우 처분 손익은 자, 이잉여금으로 가는 거지 단기 손익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것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22번은 아예 하지 마세요. 22번 같은 문제는 하고 싶으면 요것만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할 수 있고 뭐 웬만해서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어느 정도의 고도의 학습을 했다 그러신 분은 자, 어디로 가시냐 212페이지에 자, 212페이지에 1, 2, 3 그거를 좀 세련되게 읽어주시면 그게 요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학상 대부분 다 이거는 틀리더라. 그래서 딱 단순하게 요것만 기억하시고 자, 다시 기타가 단기로 갈 때 삼각후가 단기로 갈 때 요때 차이를 단기손익에 반영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그 안에서 답이 보입니다. 안 보이면 말고 넘어가세요. 자, 23번 12월이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에 주식회사 합격이 발행한 주식의 25%인 200주를 주당 5,000원에 현금으로 매입.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600만 원 보고되었고 동일자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30만 원 지급했다. 자,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 주식과 지분법 이익은 얼마냐? 자, 우선 주식회사 합격이 발행한 주식의 25% 200주를 샀어요. 자, 주당 얼마에 샀어? 5,000원에. 자, 그러면 이제 취득원가는 자, 200주 곱하기 5,000원. 그러면은 100만 원에 매입한 거죠? 자, 그러면 차변에 자, 이거는 뭐예요? 관계기업 투자죠? 자,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지분법 적용 자, 투자 주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취득은 100만 원에 했습니다. 뭐 현금을 줬다.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일 거고. 자, 그랬다가 X1년 말 주식회사 합격은 당기순이익을 600만 원 보고했어요. 그러면 나는 600만 원에 25%가 내 지분이니까 150만 원이 늘어나죠. 그러면 차변에 자, 관계기업 투자가 150. 그리고 이제 얘를 우리는 지분법 이익이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배당금을 얼마 지급했어요? 3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나는 25%를 갖고 있으니까 7만 5천 원을 배당을 받겠네요. 자, 현금이 7만 5천 원 들어오면 자, 들어온 만큼 뭐가 없어져요? 관계기업 투자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따라서 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가격은 250에서 242만 5천 원이네. 자, 242만 5천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분법 이익은 얼마냐? 그래서 지분법 이익은 15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425, 그 다음에 150, 1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4번 똑같아요. 자, 주식회사 대안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주식회사 민국의 발행 주식 중 40%에 해당하는 100주를 보유하고 있대요.
자, 동주식의 X1년도 12월 말일에 장부 금액은 주당 10,000원. 그러면 10,000원씩 100주니까 100만 원이네요. 그럼 요거죠? 자, 얘가 100만 원 똑같습니다. 그랬다가 당기 순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4만 원이 나왔네. 그럼 나는 4만 원의 40%만큼 자, 16,000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6,000원이고 얘는 지분법 이익이 16,000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민국이 주당 100원씩 배당금을 지급했죠. 그럼 나는 100주를 갖고 있으니까 10,000원을 배당금을 받네. 그러면 현금이 10,000원 들어오면서 자, 받은 만큼 얘는 줄죠. 그러면 101만 6천원에서 10,000원 빼면은 100만 6천원이 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랬다가 X2년 3월 5일 날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민국의 주식을 모두 13,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이 130만 원이 들어오면서 자,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가 요거 100만 6천원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처분 이익은 29만 4천원이 되겠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고. 자, 25번. 자,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투자부동산은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장래 사용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있을 때 걔를 우리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자, 1번.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토지, 투자부동산이죠. 자, 그 다음에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운용 리스로 제공한대요. 그러면 운용 리스로 그럼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투자부동산. 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하여 건설하거나 개발 중이래요. 그러면 이건 제3자를 위하여 건설하거나 개발이니까 재고자산이죠. 리을번. 자기가 사용하는 부동산 유형자산이고 자, 처분 예정인 자가 사용 부동산 역시 유형자산이죠. 자, 그 다음에 금융 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자, 이것도 역시 유형자산이고 자, 그 다음에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그러면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랬으니까 얘는 투자부동산이죠. 자,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하거나 개발 중인 부동산 그러면은 미래의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투자부동산이네. 그래서 25번에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니은, 시옷, 이응 2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6번도 똑같습니다. 처분 예정인 자가사용 건물은 유형. 자, 금융리스로 제공한 것은 재고. 미래에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 중인 토지, 유형. 자,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운용 리스로 제공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투자. 자, 운용 리스 제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대요. 투자. 장래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투자. 그래서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맨 밑에 세 개죠. 자, 5만 원, 7만 5천 원, 5만 원 더하면 17만 5천 원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27번. 자,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뭐 쭉 읽어 보시고 5번. 자, 투자 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 있죠? 요거는 무조건 단기 손익으로 가요. 기타 포괄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만 잘 지문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1월 1일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5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해당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자, 해당 건물의 공정가치가 4천만 원이라면 평가 손실 너무 쉽죠? 자, 우리 투자 부동산은 무조건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해요. 취득할 때 5천에 샀는데 X 1년 말 4천으로 공정가치가 바뀌면 1,000만 원이 손실이고 그 손실은 당기 손익으로 반영. 그래서 당기 손실이 1,000만 원 생기겠네요. 자, 정답은 4번.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하면서 부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시고 계속합니다.